일본 부동산 시장 잃어버린 30년 우리도 따라간다. 일본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이제는 별로 희망이 없다. 일본은 맞고 일본은 틀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하나를 놓치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자, 2026년이 되었지만은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관망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집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움직이시는, 주도적으로 먼저 움직이시는 선제 수요층은 시장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까지 뜨거운 시장이 맞을까? 부동산 시장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동산 시장의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극대화되어 있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 부동산 시장 잃어버린 30년 우리도 따라간다. 일본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이제는 별로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자, 정말 그럴까요? 자, 일본은 맞고 일본은 틀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그 하나를 놓치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한국 부동산도 따라간다? 네, 따라갈 것 같아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이거죠. 인구죠. 자, 일본의 인구를 좀 보면, 일본 인구 증감률을 보면은 지금 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2010년부터 해서 계속 감소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도쿄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일본의 도쿄와 그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어떤 매매 가격 지수, 부동산 가격 지수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991년에 부동산 버블이 터졌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굉장히 오랫동안 한 15년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거의 20년을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기나긴 하락의 어두운 터널을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특히 빨간색이 지금 도쿄인데요. 도쿄는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슬슬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요 시점이에요. 요때가 언제냐?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노믹스 2013년. 이때부터 돈을 엄청 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때부터 도쿄의 부동산 시장은 어땠습니까? 가파른 상승을 지속해서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과거 이제 그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전, 그때 엄청나게 진짜 부동산이 뜨거웠었어서 저렇게까지 부동산이 가격이 저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돌파해서 180% 상승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기 점점점점 지방 부동산 시장도 오르긴 올랐어요. 그렇지만 그 버블 있던 그 시점보다는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2010년, 2013년 아베노믹스 그 이후에 집을 사신 분들은 미미하게나마 차익을 가져가셨겠죠.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른 상황이 되겠지만 이 도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저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는 일본과 굉장히 유사해요. 일본이 도쿄 1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5,17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 인천, 경기,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가 2,6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무려 50.6%예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일본 부동산만 얘기하지만요, 우리나라의 이 수도권 집중화도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이고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한 가격의 에너지는 계속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외의 지역들은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단기에 일어날 일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추세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지금 지역별로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본다면 서울 수도권에 집중하는 투자가 더 맞겠고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의 어떤 힘이 많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그 전입 전출의 그 인구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지금 보시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서울은 지금 전출이 더 많은데 이 전출이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인천과 경기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서도 인천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입 인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한 6개월간의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전입 전출 추이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방 도시들은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부산도, 그리고 경남도, 광주, 그리고 전북도 모두 전출 인구가 훨씬 많고 울산도 전출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지방 도시들은 들어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서울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어떤 에너지가 강해지고 있는 곳은 그나마 경기, 인천, 그리고 충북, 충남, 그리고 대전 이 정도가 강원까지 서울 수도권과 굉장히 가깝게 접근성이 좋은 자리들은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구조로 가고 있지만 그 외 지역들은 지금 전출 인구가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기적으로만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단기에 어떤 지역의 가치, 도시 그 지역 내의 가장 대장 도시, 가장 핵심 도시, 그 지역들은 어느 정도 힘이 있겠지만 상당수의 많은 지방 도시들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요, 지방 소멸지수예요. 원래 이제 일본에서 인구 소멸지수라는 그래프가 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화 시켜서 K지방 소멸지수라고 해서 그래프를 만든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22년의 기준으로 만든 것이지만 색깔이 짙을수록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이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 상당수, 그리고 경남에서도 일부 지역들, 강원도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 소멸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들, 우려되거나 또는 좀 더 예방이 필요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있고요. 그나마 색깔이 굉장히 옅은 지역이 다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저기는 인구가 소멸될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소멸하고는 조금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인구가 소멸이 될수록 이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일자리도 크게 한몫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말고도 지금 충북, 충남 또 이런 지역들의 어떤 인구가 계속 유입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탄탄한 일자리가 받쳐주기 때문인데요. 일자리 하면 또 지금의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의 인구 구조를 얘기 드릴 때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바로 이건데요. 이 30세 도달 인구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장래 인구 추계, 그러니까 2025년 아직은 이제 추계니까요.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상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상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보면 인구가 조금 약간 감소하는, 좀 증가하는 기간이 있었다가 다시 감소하는 모습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30세 도달 인구. 30세 도달 인구라는 건 뭐냐면 이제 대학교 가고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어느 정도 어떤 일자리를 위한 준비들을 끝낸 그 젊은 수요층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사회로 나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연령대인 거죠. 30세. 그 인구 도달하는 인구가 지금 2022년부터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68만 3천, 67만 7천 이렇게 67만, 66만 이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갑자기 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과거에 그 전에 베이비부머 시대부터 해서 이렇게 인구가
출산율이랑 이렇게 따졌을 때 지금 한참 그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30대 도달 인구가 2022년부터 계속 75만 3천, 74만 3천에서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이제 30세 도달하는 분들은 이제 성인으로서 세대 분리도 가능해지고 이제 일자리도 생기고 돈도 벌고 또 좋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는 그러한 시기가 이때부터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크게 늘어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데이터 통계 중에 하나가 얘기 나오고 있는 통계 중에 하나가 20, 30대가 집 산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수요층이 지금 있는 겁니다. 집을 사야 되는 필요에 의해서 집 사야 되는 인구가 지금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집을 사고 안정적으로 소득이 불어나면서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그 어떤 필요성이 높아지는 그 니즈가 강해지는 그 시기가 우리가 지금 한참 지나가고 있는 2025년 그리고 2026년 지금 도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인구는 줄지만 그 어떤 서울 도심 수도권 집중되는 인구는 늘어나는 환경이고요. 이미 굉장히 집중돼 있는데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데다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들이 또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들의 선택지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 수도권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계속 이제 집을 사야 되는 그러한 필요는 높아지는데 뭐예요? 전세 가격 그리고 월세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도쿄에 집중되는 인구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도쿄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갈 수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1, 2, 3인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4인 가구 이렇게 규모가 큰 좀 가구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는 증가하는 추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또 이제 외국인 가구 수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구들이 들어와서 물론 지방에 사시는 외국인 분들도 계시지만 일자리를 위해 찾아오신 분들이 서울 수도권에 굉장히 또 많이 지금 거주하시고 계시고 그 수요층이 계속 우리 인구를 어느 정도 인구의 감소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일자리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주요한 지역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가장 탄탄한 수요층이 쏠려 있는 곳 가장 집중도가 높은 곳 바로 수도권이죠. 수도권의 인구의 에너지는 약해질 수가 없고 그 인구가 모임에 따라 수요가 늘어가는 환경들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고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것은요. 좀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공포심, 막연한 바람, 희망 어떤 기대 이가 아니라 진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인구가 감소한다는 데가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는데 근데 가는 시장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시장을 좀 면밀하게 분리해서 보시는 건 지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 서울 수도권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는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더 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참 그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 에너지가 강해질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 움직이시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핵심지일수록 좋겠죠.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아직도 선택지는 꽤 많다. 기회의 지역들이 꽤 많다. 기회의 물건들이 아직은 많이 널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좋은 선택하시고 좋은 결과로 2026년에 이 불확실하지만 굉장히 좀 우려가 높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헷갈리는데 어느새 시장은 올라가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응원합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